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예상보다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현재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푸틴은 정말 황당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황당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에 의한 상식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일부가 최근 키이우 회담 후 중독 의심 증세를 겪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와 최소 2명의 우크라이나 협상단 고위 멤버에게서 충혈, 고통을 수반한 눈물 지속, 얼굴과 손피부 벗겨짐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런 증상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평화회담을 방해하려는 모스크바의 강경파들이 비밀리에 이들을 공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홍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찰총국은 2018년 3월 영국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출신의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파를 소련 시절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초크로 암살했습니다. 2020년 8월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중독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 그의 몸에서도 노비초크가 검출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방 전문가들은 생화학 무기 또는 일종의 전자기 방사성 공격에 의해 초래된 증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2020년 신경작용제 중독 사건을 조사했던 유럽의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의 크리스토 그로체프가 이번 아브라모비치 등의 중독 증상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처럼 한 개인에 대한 암살이 아니라 국가 간의 회담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러시아의 행동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또 하나의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의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 정보국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남한과 북한처럼 둘로 나누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황당한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전 세계 남성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10살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는 8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WHO가 발표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남자 80.5세, 여자는 86.8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타는 등의 행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을 정도라서 일본의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자 78.8세, 여자 85.5세로 세계적인 장수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은 상위권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하위 국가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30대, 4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하위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로 경제, 인프라, 의료 등이 열악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평균이 남자 64.52세, 여자 68.76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평균보다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남성이 60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68위에 자리하고 있는 북한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남성의 평균 수명은 61.23세로 6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술에 있습니다. 2014년
의학 전문지 랜싯에 실린 논문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 4명 가운데 1명은 5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망 원인으로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가장 많았고 음주 뒤 사고를 당하거나 싸움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암센터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세계보건기구에 딸린 암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 연구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3개 도시에서 15만 1천 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 형태를 추적했는데 연구기간 동안에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8천 명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까지 맥주는 공식적으로 술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10% 미만이면 음료수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맥주가 술로 규정된 것은 2011년 7월부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병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고 예비군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제한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성명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제1군단을 보충하기 위해 새 동원령을 발표했다 하면서 제대자의 최대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곳곳에서 군인들의 시신을 실은 트럭이 매일 도착한다는 점에서 루안스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징집 명령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 연령은 병사, 부사관, 소위의 경우 50세 이하, 대령, 대위는 65세 이하가 예비군에 소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은 예비군 소집 연령을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과 부사관, 위관급 예비군의 소집 연령은 50세이고 그 위는 65세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평균 수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남성은 대부분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진병제 러시아에서 예비군 소집 연령을 평균 수명보다 높은 65세까지 높였다는 것은 모든 러시아 남성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참전을 거부하는 군인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러시아 포로 증언에 의하면 참전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을 넘어서는 예비군 연령 상향, 참전 거부자의 징역 13년형. 이러한 모습은 푸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고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성비율은 여성 54%에 남성 46%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